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터닝나우입니다. 정제식품은 음식이 아니다. 식사를 한 뒤 일정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배고픔을 느낀다. 배고픔은 인체 내 연료가 떨어졌다는 신호이므로 이에 맞춰 밥을 먹게 된다. 식품의 1차 기능이 바로 이런 영양의 공급에 있다. 즉, 활동에 필요한 힘을 얻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느냐?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어야지. 식품의 두 번째 기능이 바로 맛과 기호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삶의 기쁨은 먹는 데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맛으로 소문난 집이 있다고 하면 차를 타고 가서라도 꼭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미식가들. 생존을 위해 먹는다기보다 입의 즐거움을 위해 음식을 먹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식후 디저트로 먹는 기호식품은 인간의 입을 행복하게 하는 식품으로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거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내 경우에는 커피를 무심코 마셔왔는데 카페인이 소화효소를 낭비시킨다는 사실을 안 뒤에는 자제하고 있다. 무언가를 끊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해로운 물질이라는 인식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쁜지 알고 있어야 한다. 담배가 막연하게 나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쉽게 끊지 못하지만 담배가 몸을 황폐화시키는 과정과 원리를 알게 되면 자연 담배가 싫어지게 된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식품의 마지막 기능은 건강의 증진이다. 건강식품이란 배고픔의 유무나 맛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음식으로 이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시절 하루 3끼 먹는 것을 다행으로 알았던 과거에는 곰탕이나 갈비찜이 고단백, 고지방, 고칼로리, 삼박자를 갖춘 영양식이었지만 현대에 와서 그런 식품은 고칼로리 음식으로서 건강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식품의 기능이 1차 기능에 머물렀지만 가구당 평균 소득이 늘고 식품공학의 발달로 식량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현대사회에서는 식품에 대한 인식이 2차, 3차 쪽으로 기우는 추세다. 이왕 먹는 거 좀 더 맛있게, 좀 더 몸에 좋은 음식으로 골라 먹게 된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백미, 밀가루, 설탕 등의 정제식품을 매 끼니 자연스럽게 먹고 있다. 정제식품이란 식품 본래의 자연성을 변형시켜 맛이나 모양, 질을 향상시킨 것을 말한다. 즉, 인위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식품에 덮여져 있던 섬유질과 영양 성분이 분리돼 나간 상태이다.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정제식품은 칼로리 외에는 얻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파는 백미는 여러 차례 도전 과정을 거친 것이다. 도전 과정에서 많은 영양소가 깎여 나가기 때문에 식이섬유 등 몸에 이로운 성분이 제로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 백미는 탄수화물 덩어리가 되며 당 수치 또한 높아진다. 당 수치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먹은 지 얼마 안 되어 급격하게 허기지기 때문에 과식을 하기 쉽다. 지방의 연소 능력은 떨어지는 대신 지방의 저장은 촉진되는 것이다. 입에는 부드럽게 잘 넘어간다고 해도 백미가 가진 해악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현미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찰현미를 섞어 하루 저녁 불렸다 밥을 하면 찰기가 증가되고 조직이 부드러워져 먹기에 부담스럽지 않다. 또한 현미가 발화되는 과정에서 영양이 증가하게 되며 독성이 사라지게 된다. 현미의 습관을 들이면 도리어 정제 백미의 심심한 맛이 싫어지게 될 것이다. 빵, 케이크, 라면, 파스타, 피자 등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간식류의 대부분은 정제 밀가루로 만들어진다. 정제 밀가루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켜 지방의 축적을 촉진시킨다. 또한 밀가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방부제가 첨가되어 소화 효소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 집 아이들도 나 몰래 빵을 사다 먹고는 하는데 그만큼 자기가 먹어오던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음식이 주는 정신적인 위로를 생각하면 가족에게 무조건 끊으라고 다그치기보다는 보리떡, 감자, 고구마 등의 대체 식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 밀가루 음식이 필요할 때는 통밀가루나 호밀가루로 만든 품목을 골라보자. 설탕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 나무의 수액에는 많은 무기질과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백설탕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제된 백설탕은 체내 흡수가 빨라 신진대사에 동화될 겨를 없이 바로 분해되어 버린다. 배고플 때 단 음식이 당기는 것도 이처럼 뇌를 급속히 진정시켜주는 기능 때문이다. 설탕의 즉각적인 작용은 간과 췌장 등의 장기의 과부하를 일으키며 조직을 산성화시키고 체내 무기질과 다른 영양소들을 빨리 소비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사탕, 초콜릿, 과자를 먹는 어린이들이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산만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백설탕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세포가 늙고 백혈구가 무력화되는데 이는 인체의 면역력 약화로 이어져 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 된다. 또한 설탕은 자체로 칼로리가 높아 단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 당분이 체내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해 신체 곳곳에 쌓이게 된다.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 밖에 설탕은 칼슘 등 인체 미네랄을 빼앗아 골밀도를 약화시키고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저혈당증, 집중력 저하, 우울증, 두통 등의 증세를 발생시킨다. 정제 설탕은 한마디로 비타민 제로, 섬유질 제로, 미네랄 부족의 기형적인 식품이다. 흔히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체의 원리를 살펴보면 고혈압이 생기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혈압이란 우리가 알듯 병의 일종이 아니라 오염된 혈관 때문에 피의 순환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인체의 자정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 구석구석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 심장이 강도 높게 펌프질하는 것이다. 인체의 혈액에는 0.9%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보다 염분량이 떨어질 경우 뇌로의 산소 공급이 순조롭지 않아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소금의 주 성분은 나트륨이지만 기타 마그네슘과 같은 미량의 미네랄이 체내 나트륨의 배출을 돕기 때문에 약간 짜게 먹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소금은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주범이 아니라 오히려 혈류의 흐름을 돕는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금을 먹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미네랄이 결여된 정제 소금을 섭취하는 일이 나쁜 것이다. 정제 소금은 짜기만 하지 혈류의 순환을 도울 만한 미네랄을 갖고 있지 않다. 짜게 먹어서 얼굴이 붓는 경우의 대부분은 정제염을 섭취했기 때문이다. 이때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약간 짜게 먹는다고 해도 대사효소가 달려와 혈류량을 조절해 줄 것이다. 문제는 몸속에 비축해둔 효소가 적은 사람의 경우다. 이 경우 정제소금을 섭취하면 혈압은 계속 올라가 얼굴이 부석부석하게 변하게 된다. 강조하지만 소금 자체만 놓고 보면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은 식품이다. 시장에 가서 소금을 살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산 천일염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람에 따라 혈관이 오염되지 않았는데도 혈압이 높은 경우가 있다. 이는 젊었을 적 지나치게 고생을 한 경우로서 효소를 과다하게 소비, 혈관이 경직된 경우다. 이럴 때도 무조건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보다 양질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음식, 효소가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여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제 어유를 꼽을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에이코사펜타엔산 및 도코사헥사엔산 등 지방산이 함유된 정제 어유는 생선 등에서 채취한 유지를 가열, 압착한 뒤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특정 성분만 추출한 것으로서 몸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생선의 경우 통째로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다.